누쿠 공항 대기실은 원래 조용한 편입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리를 아껴 쓴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두꺼운 패딩이 스치는 소리, 커피 머신이 김을 뿜는 소리, 안내 방송이 덴마크어와 영어로 번갈아 흘러가는 소리만 낮게 떠다닙니다. 창밖 활주로에는 바람이 하얗게 지나가고 눈가루가 공항 조명에 반사되어 유리창이 얇은 스크린처럼 보입니다. 대기실 한쪽 벽에 걸린 TV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TV를 보는 척만 합니다. 진짜로 보는 건 화면이 아니라 자막입니다. 여기서는 자막이 먼저 사람을 움직입니다. 화면 속 앵커의 표정보다 화면 아래로 흐르는 한 줄이 먼저 심장을 건드립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뉴스가 평소처럼 지나가던 순간 갑자기 화면 아래에 빨간 띠가 깔렸습니다. 속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자막이 한 문장으로 꽂혔습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안보 필요 언급. 글자가 떠오르자마자 대기실의 공기가 눈에 보이게 딱딱해졌습니다. 누쿠 공항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의 움직임이 놀랍도록 비슷해서 누군가 리모컨으로 장면을 정지시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술을 깨무는 사람도 있었고 헛웃음을 섞어 숨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움켜쥔 손가락이 화면을 연신 쓸어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화면에는 이미 같은 문장이 푸시 알림으로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발언 그린란드 안보 긴장. 짧은 문장인데도 사람들 얼굴이 동시에 굳어지는데 충분했습니다. 공항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젖은 장갑 냄새, 바닷바람이 묻은 옷 냄새, 종이컵 커피 냄새가 섞인 냄새입니다. 평소에는 익숙해서 느끼지 못하는데 그날은 그 냄새까지도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코끝이 먼저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말이 법보다 빨리 달립니다. 말이 배보다 빨리 도착하고 말이 물류보다 먼저 가격표를 바꿉니다. 그리고 말이 가족의 식탁까지 파고듭니다. 대기실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덴마크어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누군가가 칼날리스트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표정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또 시작이야.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진짜로 건드리겠다는 건가? 저는 그 장면을 약간 멀리서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날아다니는 속도를, 감정이 번지는 방향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방식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삶과 붙어 있는 곳에서는 관찰이 곧 생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끝에 결국 한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출발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누군가는 옆자리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사회의 신호는 늘 간단합니다. 알지? 알아. 그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순간의 바깥 풍경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온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그린란드 의회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 보좌관입니다. 그린란드 사람인 카리나와 결혼했고 아이는 니콜라이입니다. 이 소개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 뉴스가 아니라 한 가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떤 문장을 붙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누쿠 공항에서 TV 자막을 본 순간 레온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거창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레온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빨리 끝내야 한다였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레온은 원래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정답을 찾기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성격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시간이 두려워서입니다. 오래 흔들리면 작은 공동체는 더 먼저 부서진다는 걸 레온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카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스 봤어요? 카리나는 답이 빠른 편인데 그날은 몇 분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몇 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레온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눌렀습니다. 패딩 안쪽에 땀이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운 곳인데도 땀이 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TV 화면에는 트럼프의 얼굴이 잠깐 잡혔습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고 자막은 더 차갑게 다듬어졌습니다. 안보.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명분이고 누군가에게는 계약서고 누군가에게는 군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식료품 가격표입니다. 레온은 그 단어가 공항 대기실의 천장까지 얼려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희미해 보였습니다. 누크는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어서 불빛이 생명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날은 불빛이 오히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온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름길을 찾아야 해. 빠르게 정리할 방법이 있어야 해. 레온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달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달래는 말이 곧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카리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TV를 끄지 않았습니다. 카리나는 TV를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어른들의 표정이 굳으면 조용해지는 아이입니다. 니콜라이는 레온의 발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레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멈칫이 레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카리나가 말했습니다. 레온, 오늘은 말이 너무 빨리 돌았어요. 레온이 대답했습니다. 레온도 봤어요. 카리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레온, 빨리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아요. 레온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레온은 원래 빠른 길을 택하잖아요. 카리나가 레온을 똑바로 봤습니다. 레온, 빠른 길이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카리나의 말투는 늘 차분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카리나가 화를 내면 레온은 반박할 구석을 찾을 텐데 카리나는 원칙을 말합니다. 원칙은 논쟁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기준 앞에서 레온의 지름길은 자주 무너집니다. 그날 밤 레온은 의회 관련 메일과 지역 언론의 속보를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빴습니다. 레온은 자꾸만 미국과 직접 대화하면 빠르지 않을까 같은 생각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레온의 머리는 편한 길을 찾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한 문장이 레온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린란드 주요 정당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는 기사였습니다.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레온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하게도 목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레온은 정치적 구호에 쉽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선택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의 문제라고 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레온은 그 문장을 읽다가 화면을 잠깐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카리나는 니콜라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잠결에 아빠라고 한 번 중얼거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레온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이유를 머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린란드가 누구의 땅이냐는 질문이 결국 니콜라이가 어디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느냐의 질문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공동 성명 전문을 저장했습니다. 레오는 메모장에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자기 결정권. 레오는 그 단어를 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레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레오는 지름길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지름길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해요. 레오는 그 기준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말이기를 바랐습니다. 레오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긁는 소리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레오는 자꾸만 TV 자막을 떠올렸습니다. 빨간 띠 속 문장 하나가 사람들 얼굴을 동시에 굳게 만들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말이 삶을 흔든다면 레오는 어떤 말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레오는 그 질문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름길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누쿠 공항에서 자막 한 줄이 얼음처럼 내려앉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동 성명이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누쿠의 공기는 겉보기에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목소리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끼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날씨가 어떻다로 시작할 대화가 당일에는 어제 봤냐로 시작하더군요. 레오는 출근길에 식료품점 앞을 지나가며 가격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빵 몇 개, 우유 한 통, 통조림 몇 개의 숫자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정치 뉴스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런 곳에서는 가격표가 먼저 알려줍니다. 의회 근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언론 문의, 지역단체 문의, 각 정당 보좌진의 일정 조율, 그리고 입장 정리. 요청이 겹쳐 들어왔습니다. 레오는 모니터 2개를 켜고 하나에는 기사 모음, 다른 하나에는 회의. 메모를 띄웠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공동 성명의 문장은 단단했는데 현장 사람들의 감정은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단단한 문장이 사람을 모아 세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문장이 사람 마음의 공포까지 한 번에 눌러버리지는 못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레오는 보좌관들 사이의 말투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절차와 일정부터 말했을 사람들이 당일에는 결론부터 말하려고 했습니다. 덴마크를 거치지 말고 미국과 직접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회의실 공기가 살짝 들떴습니다. 들뜬 이유는 기대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공포는 늘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오죠. 레오는 그 문장을 들은 순간 스스로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걸 느꼈습니다. 레오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끌린 게 아니었습니다. 레오는 가족의 생활이 흔들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항공편이 조금만 바뀌어도 물류가 출렁이고 물류가 출렁이면 식료품 값이 먼저 뛰고 식료품 값이 뛰면 사람들의 표정이 먼저 굳습니다. 표정이 굳으면 작은 가게부터 버티기 어려워지고 작은 가게가 흔들리면 일자리도 흔들립니다. 레오는 이 연쇄 반응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레오는 직접 대화라는 단어가 주는 속도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빨리 정리하면 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점심 무렵 카리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레온, 오늘 얼굴이 많이 굳어 보여요. 레온은 괜찮습니다라고 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온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레온은 지름길 생각만 나요. 카리나의 답은 짧았어요. 레온, 빠른 길이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레온은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카리나의 문장은 레온을 꾸짖지 않습니다.
카리나의 문장은 레온이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후가 되자 회의실 바깥에서도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보좌진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온, 직접 대화 라인 만들면 여론도 잠깐은 진정되지 않겠어요? 레온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론이 잠깐 진정되면 니콜라이가 더 편하게 잠들까요? 레온은 자기 마음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방패로 삼아 쉬운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온은 업무용 브리핑 자료를 만들기 위해 법적 절차 관련 보도를 더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훑으면 직접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깊이 들어가면 전제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그린란드는 덴마크 없이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레온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레온이 붙잡고 있던 지름길의 논리가 허공으로 떠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는데 레온은 속도만 바라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레온은 급하게 회의 메모를 수정했습니다. 직접 대화라는 표현을 지우고 법적 틀 내 협의로 바꿨습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레온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레온은 단어를 바꾸면서 자존심이 같이 긁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레온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온은 왜 이렇게 지름길에 집착했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레온은 흔들리는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공동체가 찢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퇴근 직전 의회 일정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해당 사안 논의 일정 앞당김. 레온은 그 문장을 보자마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일정이 앞당겨진다는 말은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은 말이 더 쉽게 날뛰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레온은 책상 위 문서 더미를 한번 쓸어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카리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레온의 가방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니콜라이는 아빠, 오늘 늦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온은 레온이 조금 바빴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카리나가 주방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레온, 오늘은 어떤 길로 갈 것 같아요? 레온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레온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레온은 지름길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봤습니다. 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리나가 말했습니다. 레온, 길이 아닌 걸 길이라고 믿으면 더 빨리 다칠 뿐이에요. 레온은 식탁에 앉아 공동 성명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레온은 그 문장을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읽게 됐습니다. 당일의 문장은 결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버티는 방식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레온은 그 약속을 말로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걸 법적 틀이라는 벽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레온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름길을 찾았는데 지름길은 오히려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레온은 잠들기 전에 업무 노트를 폈습니다. 레온은 오늘 지운 단어와 남긴 단어를 따로 적었습니다. 지운 단어는 직접 대화였습니다. 남긴 단어는 절차였습니다. 레온은 그 두 단어 사이에서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레온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건 빠른 결론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기준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의회가 논의를 앞당긴다는 소식은 레온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이 아니라 문장과 절차로 버텨야 합니다. 레온은 결국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업무상 일정이었습니다. 북극 협력 행사에 참석하고 몇몇 기관 관계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료를 챙겨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하지만 레온의 속은 달랐습니다. 레온은 도망치듯 짐을 쌌습니다. 도망치듯이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레온에게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누쿠의 공기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말이 말로 또 다른 말을 낳는 그 속도에서 레온은 잠깐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카리나는 여행 가방을 닫는 레온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니콜라이는 레온의 양말을 들고 와서 장난처럼 흔들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아빠, 또 비행기 타요? 라고 물었습니다. 레온은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레온은 니콜라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레온은 레온이 일 때문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이는 빨리 와요라고 말했고 그 말이 레온을 더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카리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레온, 부산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요? 레온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레온은 정답처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온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레온은 우리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리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레온, 싸우는 법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법을 배우러 가야 해요. 레온은 그 문장을 가슴에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비행은 길었습니다. 갈아타는 시간마다 공항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젖은 코트 냄새가 강한 공항도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강한 공항도 있었고 향수 냄새가 유난히 진한 공항도 있었습니다. 레온은 그때마다 사람이 많아도 공기가 가볍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사람이 많아도 표정이 급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온은 그런 차이를 관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분위기를 읽는 일이 업무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레온은 공기의 질감부터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있었지만 누쿠의 바다 냄새와는 다른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누쿠의 바다는 차갑고 날이 서 있지만 부산의 바다는 습기와 소금기와 사람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의 안내는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움직임이 일정했습니다. 레온은 그 일정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부산 공항 라운지에 들어갔을 때 레온은 무심코 TV를 찾았습니다. 레온은 자꾸만 자막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쿠에서 시작된 버릇이었습니다. 라운지 한쪽 화면에서 뉴스가 흘렀고 레온은 커피를 들고 서 있다가 화면 아래를 봤습니다. 그 순간 짧은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린란드 정당들 공동 성명, 자기 결정권 강조. 레온은 그 한 줄에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레온은 커피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레온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레온은 싸움의 언어를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레온은 절차의 언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레온에게 절차의 언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의 언어는 누군가의 기분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누쿠에서 레온은 매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면 작은 공동체는 금방 둘로 갈라집니다. 하지만 문서와 습관이 중심이 되면 감정이 요동쳐도 바닥이 남습니다. 레온은 그 바닥을 보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길 레온은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차가 도로 위를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신호와 차선과 안내 표지판이 일종의 약속처럼 계속 이어졌습니다. 레온은 그 약속이 부러웠습니다. 누쿠에서도 약속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쿠의 약속은 늘 바람과 얼음과 물류의 변수에 흔들립니다. 부산의 약속은 사람의 습관으로 유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레온은 그 차이를 마음속에 적어두었습니다. 북극 협력 행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레오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습니다. 국제 협력 행사라고 하면 레오는 종종 과장된 구호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협력, 연대, 전략. 큰 단어들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흥분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장면을 레오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행사장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많았습니다. 레온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질문의 방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연락망을 잡습니까? 해상 기상이 갑자기 바뀌면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는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축적합니까? 운항 데이터는 누구에게 공유되고 어떤 기준으로 공개됩니까? 레오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속으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싸움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차의 언어였습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굴러가게 하느냐를 묻는 언어였죠. 행사장 안에서 레오는 여러 기관의 로고가 함께 붙어 있는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누고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오는 그 순간 마음 한쪽이 가볍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인다. 레온이 찾던 문장이었습니다. 레온은 자료 배포대에서 인쇄물을 챙겼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보다 표지 안쪽에 적힌 일정표와 책임자 표기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레온은 누가 발표하는지, 발표 뒤에 어떤 실무 세션이 이어지는지, 회의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같은 것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레온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남는 기록을 보려고 했습니다. 발표 중에 레온이 다시 확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하며 경험과 데이터를 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산업 전략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국가 경쟁력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레온에게 그 문장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레온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현장에 책임질 사람이 있다. 책임을 질 사람을 전제로 한 계획은 말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휴식 시간에 레온은 행사장 밖 복도에서 물을 마시며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도 상대에 대한 공격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말이 오갔습니다. 레오는 그 대화의 톤이 부러웠습니다. 누쿠에서의 대화는 금방 누가 맞다로 달려가곤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그 차이를 마음속에 또 적어두었습니다. 레오는 지금까지 말의 속도를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빨리 결론 내리고 빨리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빨리 흔들림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레온이 본 건 달랐습니다. 부산에서 레온이 본 건 속도를 늦추더라도 절차를 단단히 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오히려 사람들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때쯤 레온은 행사장 밖으로 나와 잠깐 바람을 맞았습니다. 부산의 바람은 차갑지만 누쿠의 바람처럼 살을 베지는 않았습니다. 레온은 그 바람을 맞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리나, 레온은 여기서 싸우는 말이 아니라 절차의 말을 보고 있습니다. 카리나는 답을 빨리 보냈습니다. 레온이 찾던 길이네요. 레온은 그 한 줄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레온은 멋진 감동을 느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레온은 생존을 위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의 길이 의외로 조용하고 담백하다는 걸 부산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레온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레온은 내일 회의에 대비해 문장 몇 개를 미리 적었습니다. 자기 결정권은 구호가 아니라 절차로 지킨다. 협력은 거부하지 않되
법적 틀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한다. 레오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오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레온이 두려움 때문에 찾던 지름길 대신 레온이 의지해야 할 것은 기록으로 남는 문장이라는 사실을요. 부산 일정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레온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메모 소리가 크게 들렸고 발표 슬라이드보다 회의실 밖 복도의 체크리스트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온은 늘 큰 사건을 찾던 사람이었는데 부산에서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사람을 살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항만 실무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레온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레온은 명함을 꺼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그린란드 의회 쪽에서 실무를 돕고 있습니다. 상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 이름은 최성호였습니다. 최성호가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항만 쪽 실무를 오래 했습니다. 레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래 했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단단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누쿠에서는 오래 했다는 말이 자주 오래 버텼다로 들립니다. 부산에서는 오래 했다가 오래 책임졌다로 들렸습니다. 레온은 그 차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북극 관련 이야기는 늘 거창하게 들리곤 합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최성호가 웃었습니다. 큰 웃음이 아니라 피곤을 가볍게 넘기는 웃음이었습니다. 최성호가 말했습니다. 큰 구호는 쉽습니다. 근데 배가 나가면 남는 건 체크리스트랑 사람입니다. 그 한 문장에 레온은 진짜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레온은 머릿속에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굴려왔습니다. 레온은 그 단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더 큰 문장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성호의 말은 반대로였습니다. 큰 문장을 붙이지 않고 작은 목록을 붙였습니다. 체크리스트, 사람. 레온에게는 그 두 단어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레온이 다시 물었습니다. 체크리스트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최성호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출항 전 점검 항목이 있고요. 기상 변동 시 판단 기준이 있고요. 통신 끊길 때 단계가 있고요. 사고 나면 연락망이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성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부심을 말로 증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레온은 그 문장을 들으며 누쿠에서 회의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쿠의 회의는 종종 누가 맞다로 미끄러졌습니다. 부산의 설명은 무엇을 한다로만 움직였습니다. 레온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정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렬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두려움이 체크리스트처럼 줄을 맞춰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성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북극은 로맨틱한 장소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근데 북극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실수 한 번이면 사람이 못 돌아옵니다. 레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온이 말했습니다. 레온도 북쪽에서 일해서 압니다. 말이 먼저 퍼지면 현장은 더 위험해집니다. 최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구 탓이냐보다 무엇을 했느냐가 남아야 합니다. 레온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레온은 지금까지 써온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레온의 문장은 종종 단정적이었습니다. 레온의 문장은 종종 감정을 이끌기 위해 강한 표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최성호의 말은 단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레온은 메모장의 문장을 바꿔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다 대신 조건은 무엇인가를 적었습니다.
필요하다 대신 누가, 언제, 어떻게를 적었습니다. 레온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레온, 사람을 살리는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레온은 바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온은 한국의 급지 경험이라는 말이 자랑으로만 소비되는 게 싫었습니다. 레온은 최성호가 말한 책임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레온은 공개 자료를 뒤지다가 다산과학기지 정보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산과학기지가 2002년에 세워졌다는 문장, 여름 시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온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영웅담은 없었습니다. 대신 운영, 시즌, 관측, 지원 같은 단어들이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레온은 그 반복이 좋았습니다. 반복은 습관이고 습관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레온은 노트북을 켜고 오늘 들은 말을 정리했습니다. 레온은 일부러 문장을 짧게 끊었습니다. 레온은 일부러 감정적 표현을 줄였습니다. 레온은 일부러 누가와 무엇을과 어떻게를 전면에 두었습니다. 레온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레온은 자극적으로 단정하는 글을 줄입니다. 레온은 절차를 남기는 글을 씁니다. 레온은 누가 나쁘냐를 쓰지 않고 무엇을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느냐를 씁니다. 레온은 카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리나, 부산에서 배운 건 자부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카리나가 답했습니다. 레온이 이제 길을 찾는 것 같아요. 레온은 그 문장을 읽고 오래 숨을 내쉬었습니다. 레온은 멋진 감동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온은 그냥 가족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문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산은 레온에게 소리 큰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 없는 기준을 남겨줬습니다. 레온은 잠들기 직전에 메모장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조용한 자부심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 레온은 그 문장을 저장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그린란드로 돌아갑니다. 레온은 돌아가서도 말이 먼저 뛰어다니는 세상을 만나겠죠. 하지만 레온은 이제 말의 속도를 따라가며 흔들리기보다 기록의 순서로 버티고 싶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레온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는 늘 조용한데 레온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들었던 체크리스트랑 사람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레온은 그 문장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레온은 그 문장으로 누쿠의 소란을 눌러보고 싶었습니다. 누쿠 공항에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까지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누쿠의 공기는 부산의 공기보다 얇고 빠르게 사람을 깨웁니다. 레온은 공항 바닥에 발이 닿자마자 긴장부터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레온은 수화물을 기다리며 주변 표정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먼저 뉴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고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휴대폰을 쥔 손이 바빴습니다. 레온이 휴대폰을 켜는 순간 화면 위에서 푸시 알림이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속보 트럼프 발언 재확산, 긴장 고조. 문장이 짧은데도 목이 먼저 뻣뻣해졌습니다. 레온은 알림을 눌렀다가 다시 뒤로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기 전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자 바람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바람이 커서가 아니라 레온 귀가 바람을 더 크게 듣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레온은 창밖을 보면서도 계속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레온은 자신이 다시 자막과 푸시를 쫓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누쿠에서는 푸시 한 줄이 동네 전체의 체온을 바꿉니다. 푸시가 사람의 목소리를 바꾸고 목소리가 회의실의 언어를 바꿉니다. 집에 도착하니 카리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리나는 레온을 꼭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카리나는 레온의 표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카리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레온, 부산은 어땠어요? 레온이 대답했습니다. 레온은 조용한 기준을 봤습니다. 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카리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쿠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어요. 니콜라이는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레온을 보자마자 달려왔지만 달려오다가 멈칫했습니다. 니콜라이는 레온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공항에서 눈 많이 봤어요? 레온은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레온은 목소리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레온은 눈을 많이 봤습니다. 니콜라이는 와라고 말하고 다시 장난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와가 레온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는 공기를 읽습니다. 니콜라이는 어른들의 어깨가 굳으면 웃음이 줄어든다는 것도 압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동네 단체 채팅방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카리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레온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함정이 북쪽에서 활동 늘렸다더라. 중국이 뭘 준비 중이라는 말이 있다. 누가 누굴 만난다더라. 근거가 불분명한 문장들이 빠르게 붙고 빠르게 번지고 빠르게 과열됐습니다. 레온은 부산에서 배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면 남는 건 체크리스트랑 사람입니다. 레온은 채팅방의 문장에는 체크리스트도 없고 책임자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카리나가 말했습니다. 레온, 이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레온이 대답했습니다. 레온도 압니다. 카리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보다 빨리 흔들려요. 레온은 그 문장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카리나가 맞습니다.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공포는 확인 없이도 달립니다. 공포는 사람을 현실적 선택으로 몰아붙입니다. 레온이 예전에 직접 대화론에 흔들렸던 이유도 바로 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레온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훑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주장과 반박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확정된 증거가 없는 내용들도 함께 떠다녔습니다. 레온은 당장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레온은 손을 멈췄습니다. 레온은 부산에서 본 방식으로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 책임지는 기관이 있는지. 레온은 확인되지 않은 문장에는 표시를 해두고 확정된 문장만 따로 모았습니다. 레온은 문서 안에서 감정을 잠시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다음 날 의회에 들어가자 공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낮아진 목소리는 안심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두 흐름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더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버텨야 합니다. 강경파는 목소리를 올렸고 실용파는 숫자와 절차를 들이밀었습니다. 레온은 양쪽 문장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자신이 제일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레온은 예전에는 직접 대화론에 마음이 갔습니다. 레온은 빠르게 정리하면 덜 흔들린다는 논리를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레온은 그 논리를 회의 메모에도 여러 번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온은 외국인 보좌관입니다. 외국인 보좌관이라는 위치는 종종 의심을 부릅니다. 레온은 그 의심이 어느 날은 조용한 시선으로, 어느 날은 대놓고 던지는 질문으로 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회의 중간에 누군가가 레온을 향해 말했습니다. 레온이 말하던 직접 대화 방향은 아직 유효합니까? 순간 회의실의 시선이 레온에게 모였습니다. 레온은 입안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레온은 선택의 갈림길이 실제로 눈앞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레온 자리와 평판을 지키려면 예전에 주장하던 방향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편합니다.
레온은 현실을 봅니다. 같은 말로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온은 카리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빠른 길이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레온은 최성호의 문장도 떠올렸습니다. 남는 건 체크리스트랑 사람입니다. 레온은 대답을 미뤘습니다. 레온은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레온은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레온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온은 법적 틀과 공개 가능한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레온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레온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레온은 싸움의 언어를 쓰면 회의실이 더 갈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경파 쪽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절차만 말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실용파 쪽에서도 날이 선 말이 나왔습니다. 감정적으로 달리다가 공동체가 더 찢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레온은 가운데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레온은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경파의 공포는 진짜입니다. 실용파의 현실도 진짜입니다. 진짜와 진짜가 부딪히면 회의실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뜨거워질수록 말은 더 빨라지고 말이 빨라질수록 사실은 더 늦게 따라옵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됐을 때 레온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레온은 창문 근처에 서서 눈 덮인 거리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늘 같은 방향으로 보이는데 마음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레온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레온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레온이 두려운 건 국가 간 힘겨루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레온이 두려운 건 말이 가족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레온이 두려운 건 니콜라이가 아빠를 부르다가 멈칫하는 순간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레온이 두려운 건 카리나의 눈이 점점 무거워지는 일입니다. 레온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푸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긴장 고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레온은 화면을 껐습니다. 레온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레온은 푸시가 회의실 언어를 끌고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레온은 공포가 사실을 앞지르게 두지 않겠습니다. 레온은 편한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레온은 아직 완벽하게 용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온은 최소한 문서 안에서만큼은 정직해지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리나, 오늘 회의실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카리나가 답했습니다. 레온이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레온은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온은 문장 하나로 완전히 흔들림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레온은 문장 하나로 흔들림의 방향을 조금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레온은 부산에서 배운 방식으로 이제 진짜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구호를 실행 문장으로 바꾸는 일말입니다. 회의 소집 문자가 뜬 시간은 새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손이 먼저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푸시 알림은 또 긴장 고조 같은 단어를 붙여놓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배운 방식대로 감정이 달려가기 전에 기록을 먼저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방 불을 켜니 카리나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커피를 한 잔 내려두고 문서 파일을 열어놓은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리나가 말했습니다. 레온, 오늘 회의는 길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레온은 괜찮습니다. 같은 말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레온은 오늘이 무섭습니다. 카리나가 커피를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레온, 무서우면 더 천천히 쓰면 돼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큰 힘이 됐습니다. 카리나의 말은 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니콜라이는 잠결에 거실로 나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니콜라이는 아빠 또 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니콜라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레오는 회의가 있습니다. 니콜라이는 아빠 밥 먹고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밥 한 끼가 이런 날에는 약속처럼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의회 건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표정이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 발걸음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만 누구도 시선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시선을 피한다는 건 불안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긴급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의장실 쪽에서 문서 정리 담당을 찾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지만 도망치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쪽 책상에 노트북을 펼치고 기존 메모와 부산에서 정리한 문장들을 함께 띄웠습니다. 제가 할 일은 간단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구호가 아니라 실행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강경파 쪽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실용파 쪽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감정으로 달리면 생활이 먼저 흔들립니다. 양쪽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말이 부딪히는 속도였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회의는 결론이 아니라 분노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두고도 바로 타이핑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공기부터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말투를 낮췄습니다. 레오는 문서 초안을 실행 항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레온, 실행 항목이라면 무엇을 먼저 씁니까? 저는 부산에서 들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체크리스트와 사람. 저는 그 기준으로 항목을 세웠습니다. 첫 문장은 선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편입은 거부한다. 이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경계선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자기 결정권은 유지한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호는 여기서 끝나지만 실행은 여기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협력은 거부하지 않는다. 회의실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강경파 쪽에서 즉각 말이 나왔습니다. 협력이라니요, 지금 상황에서 위험합니다. 저는 그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을 바로 붙였습니다. 협력은 안전구조과학 등 실무로 시작한다. 저는 전략이나 힘 같은 단어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사람을 자극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단어를 고르려고 했습니다. 실용파 쪽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경파 쪽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레온,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모든 논의는 공개 가능한 절차와 법적 틀 안에서 진행한다. 저는 문장 끝에 작은 괄호를 붙여 세부 항목을 열었습니다. 일정, 회의록, 합의문 초안, 검토 담당, 대외 공지 기준. 문장을 문장으로 끝내지 않고 기록의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문서가 화면에 쌓이자 회의실의 말투가 아주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적을 것이냐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 쪽에서도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안전과 구조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입니까? 실용파 쪽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개 가능한 절차 기준은 어디까지 공개합니까? 저는 속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야말로 절차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더 큰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밀어붙이던 지름길 논리를 문서에서 스스로 걷어내야 했습니다. 누쿠에서 제가 반복하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대화가 빠르다. 여론을 빨리 잠재워야 한다. 해당 문장들은 제 손으로 메모에 남겨둔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 흔적을 남기면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 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카리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빠른 길이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저는 부산에서 최성우가 말한 문장도 떠올렸습니다. 남는 건 체크리스트랑 사람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예전 초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제가 적어둔 직접 대화 관련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제 심장이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제 자존심과 제 가족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제 자존심은 끝까지 밀어붙여라라고 속삭였고 제 가족은 안전한 기준을 남겨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지름길 관련 문장을 문서에서 지웠습니다. 지운 다음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타이핑인데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빠른 결론보다 오래 버티는 절차를 남기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누군가의 비웃음이 돌아올까봐 잠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생각보다 조용한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레온, 문서가 있으면 말이 덜 날뛰겠네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말은 사람을 밀어붙이지만 문서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문서는 누군가의 기분을 넘어 공동체의 약속으로 남습니다. 저는 항목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편입 거부 입장 표기 방식과 대외 공지 문장. 둘째, 자기 결정권의 범위를 법적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 일정. 셋째, 협력의 시작점을 안전과 구조로 한정하는 이유 설명. 넷째, 과학 협력과 물류 현실을 분리해 오해를 줄이는 구조. 다섯째, 모든 논의는 덴마크와의 절차를 포함한 법적 틀에서 진행한다는 원칙. 저는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되 원칙만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칙 밑에는 반드시 담당, 일정, 공개 기준을 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언어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격의 문장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합의의 문장이 늘었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높은 목소리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높은 목소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를 누르는 방향이 아니라 문서 항목을 더 단단히 묶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완성된 초안을 띄운 채로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자기 결정권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 문장으로 지킨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 자신에게도 해당 문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기록 속에 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카리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제 가방을 먼저 잡았습니다. 니콜라이는 아빠, 오늘은 얼굴이 조금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레오는 오늘 문장을 남겼습니다. 카리나가 제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레온, 문장이 남으면 공포가 조금 늦게 달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반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카리나가 반복해서 던진 기준, 부산에서 본 절차의 습관, 제가 직접 삭제한 지름길의 흔적, 이 선택들이 겹쳐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누쿠의 하늘은 늘 그렇듯 낮게 깔려 있었고요. 저는 창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배운 체크리스트라는 단어가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데 누크의 공기는 그 단어를 시험하려는 것처럼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의회로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 앞 전광판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짧은 자막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덴마크, 북극 방위 투자 확대. 숫자는 화면에 잘 보이게 크게 배치되고요. 장비 사진이 교차 편집처럼 지나갔습니다. 군복, 함정, 위성, 기지. 보기만 해도 단단함을 팔고 싶은 이미지들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동네 사람들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누크에서는 이런 종류의 뉴스가 안심이 아니라 긴장을 먼저 키웁니다. 안전이 강화된다는 말이 동시에 누군가가 더 가까이 온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제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푸시 알림이 또 내려왔어요. 트럼프 영상 재등장, 논쟁 재점화. 알림을 누르니 짧은 클립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트럼프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이었고요. 자막이 화면 아래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안보의 중요. 이런 자막은 언제나 맥락보다 빨리 퍼집니다. 사람들은 영상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막 한 줄을 들고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의회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말들이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스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요나스는 강경한 입장을 자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레온, 덴마크가 돈을 더 쓴다는데도 불안이 줄지 않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레온도 느낍니다. 요나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레온, 숫자가 올라가면 안심해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대편에서 소피아가 서류철을 들고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소피아는 실용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요나스, 숫자는 화면을 채우지만 사람의 불안은 숫자로만 내려가지 않습니다. 요나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피아, 그럼 뭘로 내려갑니까? 소피아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레온이 어제 만든 문서 같은 걸로 내려가죠. 저는 그 말에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이 더 무겁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작은 소음이 웅성웅성 깔려 있었습니다. 말리크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말리크는 오늘의 의제를 짧게 읽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외 뉴스가 다시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문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말리크가 제 쪽을 보았습니다. 레온, 어제 초안에 방위 관련 문장도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커서를 깜빡이게 해둔 채 잠깐 멈췄습니다. 방위라는 단어는 위험합니다. 방위는 누구에게는 생존이고 누구에게는 지배이고 누구에게는 정치적 포즈입니다. 그 단어를 잘못 쓰면 회의실 밖에서는 전쟁의 언어로 번역되어 버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배가 나가면 남는 건 체크리스트랑 사람입니다. 그 문장으로 방위를 다시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시험해야 했습니다. 요나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방위는 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피아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물류가 흔들리면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요나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속도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레오는 방위를 숫자와 장비로만 쓰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요나스가 물었습니다. 레온, 그럼 뭘로 씁니까?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레온은 방위를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너무 감상적으로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정치 문서에서 감상은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감상이 아니라 기준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장 하나를 화면에 적었습니다. 방위는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다. 요나스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레온, 그 말은 좋은데 현실이. 저는 요나스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나스의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방식대로 문장을 이어 붙였습니다. 구조 체계 강화, 해상 기상 대응 기준 정비, 연락망 단일화, 구조 장비의 유지와 점검 기록 공개 범위 설정. 저는 방위를 승리의 언어에서 귀환의 언어로 옮기고 그 아래에 체크리스트를 깔았습니다. 말리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온, 저 문장은 밖에서도 통하겠습니다. 요나스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레온, 상대가 그걸 약하다고 보면 어떡합니까? 저는 요나스의 질문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대답했습니다. 요나스, 약한 문장이 아니라 정직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깃발을 세우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체계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 체계가 단단하면 외부의 말이 흔들어도 덜 무너집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주 짧게 울렸는데도 모두가 알아챘습니다. 누쿠에서는 진동 소리조차 뉴스처럼 들립니다. 요나스가 화면을 확인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트럼프입니다. 요나스가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짧은 클립, 자막, 손 흔드는 장면. 저는 그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요나스, 저 영상은 내일 또 다른 자막으로 변해서 돌아옵니다. 자막이 바뀌어도 우리가 남길 문서는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회의는 길었지만 끝은 조금 다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와 숫자 이야기로 갈 뻔했고요. 마지막에는 구조와 귀환 이야기로 정리됐습니다. 말리크가 최종 문장 정리를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치면서도 자꾸 니콜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니콜라이는 아빠를 부르다가 멈칫하던 아이였고요. 저는 그 멈칫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방위가 숫자라면 아이는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방위가 귀환이라면 아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것. 아이의 세계는 그 문장으로 움직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카리나가 거실 바닥에 앉아 니콜라이와 조용히 블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카리나가 제 표정을 보고 먼저 물었습니다. 레온, 오늘은 어땠어요? 저는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레온은 오늘 방위를 다시 썼습니다. 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온, 그 문장이 밖에서도 사람을 붙잡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레온은 그걸 믿고 싶습니다. 니콜라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집에 왔어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실에서 말한 귀환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서 정리 마감은 밤으로 넘어갔습니다. 누쿠의 밤은 길고요. 길다는 건 어둠이 오래 머문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오래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회 사무실 책상에 혼자 앉아 최종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백했습니다. 편입은 거부한다. 자기 결정권은 지킨다. 협력은 거부하지 않는다. 협력은 안전과 구조, 과학 실무에서 시작한다. 모든 논의는 공개 가능한 절차와 법적 틀 안에서 진행한다. 방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체계다.
이 문서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우리 동네의 체온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고는 믿고 싶었습니다. 푸시 알림이 다시 내려와도 자막이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도 적어도 우리 내부의 문장은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는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됩니다.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기록이 남는다는 증거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인쇄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타를 확인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공동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오타는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문장 끝에 붙은 쉼표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 최성호가 말한 것처럼 남는 건 체크리스트랑 사람입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사람 쪽으로 붙여두려고 애썼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언제나 조용하게 내리는데 사람 마음은 늘 시끄럽게 흔들립니다. 저는 그 차이가 싫었습니다. 눈처럼 조용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니콜라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니콜라이는 제 외투를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니콜라이 질문은 언제나 정면입니다. 어른들은 빙빙 돌려 말하는데 니콜라이는 바로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고요.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콜라이 눈높이로 앉았습니다. 저는 니콜라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지금 당장 모든 게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니콜라이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글로 남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종이에 남겼습니다. 니콜라이가 조용히 종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종이요. 종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카리나가 주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카리나는 제 손에 쥐어진 서류 봉투를 봤습니다. 카리나가 말했습니다. 레온, 오늘은 얼굴이 조금 가벼워 보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온은 아직도 무섭습니다. 근데 레온은 오늘은 덜 흔들립니다. 카리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카리나가 말했습니다. 레온, 흔들려도 괜찮아요. 기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밤이 깊어지자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확인했던 발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하며 경험과 데이터를 쌓겠다는 그 이야기요. 그 발표가 제게 울린 지점은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게 이렇게 크게 남았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그린란드에서 말이 사람을 흔드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이 앞서 달리면 결국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본 방식은 말보다 먼저 절차가 서 있었어요. 절차가 서 있으면 말은 함부로 날뛰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공포는 사실을 앞지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더 강합니다. 저는 그 조용한 강함을 솔직히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이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국뽕이라는 단어를 저는 가볍게 생각하던 편이었습니다. 큰 소리 내는 자랑을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느낀 건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점검하고 조용히 책임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실에서 그 방식을 조금 흉내냈습니다. 편입 거부라는 선을 그으면서도 협력의 문을 닫지 않는 방식이요.
협력을 말로만 붙이지 않고 안전과 구조, 과학 실무라는 좁고 단단한 범위로 시작하는 방식이요. 방위를 숫자가 아니라 귀환의 체계로 다시 정의하는 방식이요. 그 결과가 거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의실의 언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공격의 문장이 줄고 합의의 문장이 늘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는 니콜라이 방 문을 살짝 열어 아이가 자는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니콜라이는 손을 주먹 쥔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세상은 크고 뉴스 자막은 잔인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느린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말 대신 절차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걸 한 장의 문서로 남겼습니다. 카리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레온,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레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레온은 또 흔들릴 겁니다. 근데 레온은 지름길을 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레온은 안전한 길을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리나가 말했습니다. 레온, 그게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뉴스 자막은 빠르고 푸시 알림은 무섭고 말은 공동체를 쉽게 흔듭니다. 하지만 말이 삶을 흔든다면 삶을 붙잡는 건 결국 기록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문장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받은 울림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위대해 보였던 건 큰 소리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고 책임을 쌓아 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습관을 따라 제자리에서 공동체의 불안을 조금 줄이는 문장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에서의 감동 사연이 더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